5월부터 한국경제라는 이름으로 일본 언론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딱 드러나네요. 일본 언론들이 노리는 것이 일본을 신뢰하는 한국의 야당이나 혹은 보수 언론들 이용해서 정부와 야당, 정부와 국민, 야당과 국민, 보수와 진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 이 이간질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 제목이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 쭉 제목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이 정치적인 갈등이 좀 심한 편이죠. 폭력은 다소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갈등을 겪는 그것을 상당히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진보 쪽에 불리한 이런 일본 기사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그래서 이 일본 제목들을 보면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일본 언론에서 조국 장관을 부각하는 시기와 우리나라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시위나 야당의 공격이 시작되는 시기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보면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드는데, 보수 쪽에서도 일본 기사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한 번쯤 검증을 해보고서 이렇게 인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고 자유롭게 살고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같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해치자고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서 인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의 패턴도 상당히 좀 일관적이에요. 경제가 망한다라는 기사가 쭉 몰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갈등을 부각하는 기사가 쭉 몰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쭉 몰릴 때가 있고요. 한미 동맹이 약화됐다, 미국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일관되게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 한일 간의 이 무역 분쟁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된다, 한국 경제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쭉 부각을 시키고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기사가 대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일본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그다지 많이 다루지를 않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 일본의 기사를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주장을 해버리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그런 것은 정권이 믿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양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은. 불매운동에서 나타났듯이 이 한국민으로서의 의기는 보수건 진보건 사실 구분이 없잖아요. 모두가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에 뭔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일본 기사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일단은 일본 발로 인용을 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왠지 속은 좀 시원할지도 몰라요. 문재인 정부가 믿고 그러면. 근데 결과적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일본 쪽에서 보면 우리 이 한국에 이 전하는 유튜버나 신문이나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겠어요. 쟤네들이 보면 거의 즐기는 수준일 것 같아요. 대정부 질문회에서도 그런 것이 좀 많이 나타나서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언론보다 한국 정부의 발표를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이런 언론들 플레이에 놀아나는 것을 좀 중단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제목을 저도 쭉 뽑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데,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보면 전하는 패턴도 그렇고 매우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날은 이런 기사, 저날은 저런 기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 버리면 결국의 피해는 대한민국이 본다는 거죠. 최근에 가장 급격히 부상한 것이 지소미아 쪽의 일인데, 마치 미국에 우리가 종속된 나라인 것처럼 만약에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면 한미 동맹은 그날로 파기되고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경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아주 넘쳐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발표되는 기사와 조금도 틀리지 않는 일본 기사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일본 언론에서 외환위기가 온다라고 주장을 하면 한국 언론에서도 외환위기가 온다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그 유엔 총회 때문에 가서 한미 회담을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무릎 꿇고 외교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우리 한국 기사에서도 굴욕 외교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차라리 미국 언론을 인용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대외 외교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조국시 문제도 그렇고 한미 동맹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우리 외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본 발로 보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석기 시대를 살아야 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돼서 북한보다도 못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여권 파워 2위잖아요. 그 정도 신뢰를 받고 있고, 이번에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포럼을 열었는데, 그 아세안 포럼 같은 경우에도 참석한 아세안 국가들, 대한민국과 그 국가들이 서로 이해가 지금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베트남 하나를 빼고는 일본의 경제 종속이, 또 중국의 경제 종속이 상당히 심하죠. 근데 그 나라들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상당히 우호적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부각시키고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본하고 관련돼서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좀 더 주의하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